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예. 진짜 이제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그게 머스크의. 2004년인가요? 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화성을 우리가 이제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뿐 아니라 많은 장비들이 붙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화성 공간에 인터넷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화성을 스타링크로 이제 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요즘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스타링크의 위력이 진짜 막강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상당한 영향력 끼치던데. 네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결국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생명줄을 쥐고 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표현도 하잖아요. 드론을 컨트롤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라디오라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전파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미성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러시아 본토까지 수백 킬로 떨어진 본토까지도 드론을 보내서 폭격을 합니다. 그럼 수백 킬로에 떨어져 있는 드론을 우리가 멀리서 컨트롤을 하려면 컨트롤하려면 실제로 이제 그 드론에는 여러 센서들이 있어서 현재 그 비행 상태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들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정밀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정보들을 받으려면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결국 통신망이 필요하고요. 이게 인터넷이 필요한데 그 인터넷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어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 상공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터넷이 접속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인데 그렇죠. 통신사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위성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그걸 스타링크가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어준 거죠. 그 스타링크가 어쨌든 러시아 상공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맞습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또 재미있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저희는 드론 얘기만 이제 알고 있는데 드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해상 드론이 있습니다. 해상 드론. 배죠, 배. 그러니까 무인으로.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할 때 러시아의 전략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그 흑해 쪽에 여러 도시들인데 이게 다 항구 도시들입니다. 맞아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수출들이 일어나는 이제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특히 이제 전 세계에 많은 곡물들을 수출을 하거든요. 곡물과 뭐 그 외에 이제 자원들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러시아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항구들을 전부 장악을 하면 일단 곡물 수출을 차단하게 되면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영향을 줬죠, 상당히. 줬죠. 실제로 영향을 줬죠. 이런 가격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압박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흑해에 있는 이제 도시들을 이제 그 러시아 그 군함들이 함대들이 다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수중 드론이 아니라 이제 해상 드론이죠. 해상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함대들을 다 폭격을 합니다.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아마 그 영상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제로 그 해상으로 가는 드론들을 컨트롤해 갖고 목표로 하는 함대를 정밀 타격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배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감시도 하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또 아까 마찬가지로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받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영상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고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짧은 데이터가 아니라 초고속 영상까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스타링크죠. 원래 지금 스페이스 X의 목표는 42,000개를 쏘아 올리는 게 목표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게 2014년이거든요. 30년 전입니다. 스타링크 30년 전인데 빌 게이츠는 그 당시에 이제 840개 위성 가지고서 그때 그 위성망의 이름이 텔레데이식이라는 이제 위성망인데 그걸 구축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요.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결국 실현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갔거든요. 투자 비용. 그게 위성 발사를 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당시 기술을 가지고서 840개를 띄우는 거. 사람들이 일단 840개 띄운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죠. 그게 말이 되느냐. 많아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고 한 개 띄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돈은 이제 30년 지나면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 비싸게 그 망구축을 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일론 머스크는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발사 비용. 예. 네. 그러니까 위성망 구축 비용을 100분의 1을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위성보다 로켓 발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싸군요. 예. 아, 그럼요. 예, 발사 비용이 훨씬 비싸고요. 이제 위성 위에 탑재하는 그 페일로드, 통신 페일로드는 사실은 뭐 그냥 통신 시스템의 일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낮고요. 발사체하고 발사 비용, 그다음에 이제 또 위성체, 예, 이제 위성 페일로드를 담고 가는 위성체 이런 데는 이제 좀 비용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발사 비용이 이제 제일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100분의 1을 줄였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핵심 기술은 바로 이제 재사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아, 예. 다시 말해서 발사를 하고 나면 그 전에는 전부 다 이 소모품이에요. 그럼- 재사용이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그대로 다시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으로 랜딩할 수 있는 그 영상 한번 보면서 영상 한번 보시죠. 얘기하시- 예. 예. 그 이제 펠컨 9이라는 로봇을 펠컨 만들었죠. 9.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발사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랜딩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조금 더 위에서. 예.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역추진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 랜딩하는 장면인데 이게 뭔가 삼각대 같은 게 펴지네요. 네, 이게 이제 네. 그대로 이제 재사용 이제 저 로켓을 다시 쓰려면은 하나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스타링크 위성들을 수많은 위성들을 이제 값싸게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위성을 올리게 되면은요. 네. 한 21기 정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개? 예, 한 21개. 그럼 로켓 발사체 안에 21개 정도 위에 예, 탑재하고 적재를 하는 거죠. 21개의 아. 통신 페일로드를 적재를 해서 네. 한 번에 발사를 한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제 얘네들이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 안테나를 펼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발사 비용이 줄어드는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20개 이상을 올리니까. 아. 예. 그 트럼프 2기 취임식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최초로 화성에 우주인들을 보내겠다.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각된 게 바로 이제 그건 우주선이 필요하잖아요.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이 필요해. 그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입니다. 그게 아 나사 이런 곳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우주 산업은요. 나사에서 이제는 민간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페이스 2.0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전에 전부 정부에서 나사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했던 것들이 전부 보다시피 스페이스X나 오히려 이제 나사는 스페이스X 기술에 의존을 해요. 아, 발사를 원래 할 때는 이제 스페이스X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합니다. 항상 그 예전에 90년대 보면 뭐 우주왕복선, 뭐 아폴로 그게 다 나사죠. 정부에서 돈을 다 대고 민간이 개입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2.0으로 오면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저궤도 위성망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그 외에도 또 많은 그들이 다 민간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스타쉽은 대형 우주선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화성까지 탐사하기 위해서 화성까지 예, 그게 전장이 120m예요. 120m. 예, 거기다가 화성까지 가려면은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화물도 사람도 실어야 되고 그렇죠. 예. 화물도 실어야 되니까 네. 정말 초대형 우주선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스타쉽이거든요. 네. 그럼 그 스타쉽을 가지고서 위성을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궤도 위성을. 그럼 그 전에 20개씩 띄우던 거를 이제는 엄청 많이 쉴 수 50개를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네. 50개를 띄운다고 돼 있어요. 아. 예. 그럼 비용이 또 반 이상 또 줄어듭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발사비. 그래서 이 발사 기술이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 게이츠가 하지 못한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발사 기술을 재사용 가능한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발사체 비용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 말고도 펠콘 9이라는 왜 스타링크 위성 사업은 왜 하려고 했던 걸까요?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죠. 일론 머스크하고 통신 사업하고 사실 별 무관한데 네. 제 기억에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 그 무렵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디를 나타나냐면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네. 이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죠. 이번 예, 주에 지금 네.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네. MWC가 있는데 MWC에 일론 머스크가 키노트 스피커로 나타났어요. 아 키노트. 네. 예, 일론 머스크가 이동통신 관련된 CS도 아니고 CS도 아니고 네, 예, MWC에 나타나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키노트 스피치를 이제 들었습니다. 한 1시간 가량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이제 그거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스타링크의 비전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제가 놀랐던 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통신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다는 걸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좌담을 하면서 그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통신 관련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다 그 자리에서 다 답을 합니다.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모든 질문을 다 답하는 걸 보고 스타링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를 제가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러면은 이 통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스타링크라는 기술을 만들고 이 망을 구축을 이제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처음 만들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배경을 보면 스페이스X의 X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슨 이제 뭐 뜻이죠? 그냥 네. X 그냥 스페이스X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엑스플로레이션 탐사의 엑스플로레이션에서 X를 만들어낸 네. 거거든요. 그럼 뭐를 탐사하느냐?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예. 진짜 이제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일론 그러니까 그게 머스크의. 2004년인가요? 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 왜 화성 탐사를 하려고 했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지구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지구상에서 사는 단행성 네. 인종으로 남아있어는 안 된다. 종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다행성 스피시스, 이제 멀티플래너리 스피시스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죠. 네.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우주선이 우주선 필요한 만들고. 거죠. 그러면 로켓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죠? 그러면 그 로켓이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돌아오려면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네.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화성 갔다 다시 돌아오는 위성을 재사용 가능한 게 있으면 그럼 우리가 위성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띄우는데 네. 그런 기술이 있다면은 만구점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 예. 그럼 위성 사업도 무슨 화성 뭐 탐사, 화성 진출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사가 필요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우리가 이제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뭐 사람뿐 아니라 많은 장비들이 붙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성에도 인터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화성 공간에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다 스타링크, 화성을 스타링크로 뒤덮는 화성을 건가요? 네. 스타링크로 이제 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거꾸로 보면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도 똑같은 스타링크 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 상상력이 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제 화성에서 지구의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면 우리가 우주 공간을 관통할 수 있는 네. 통신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 사이도 거리가 꽤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한 2억 2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 엄청난 거리인데 네. 그 엄청난 거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러면 화성을 뒤덮고 있는 스타링크와 지구를 뒤덮고 있는 스타링크를 연결해 주면 되겠는데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계할 수 있는 아. 두 개 네트워크를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면 연결이 되겠죠. 또 예. 화성과 지구 사이에 네. 위성들을 또 이제 예, 세우는 또 거군요. 중간에 네. 뭔가 네, 이제 기지 연결해 줄 같은 수 있는 거를. 중계기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성과 지구는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이 네.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링크까지 다 매핑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타링크라는 네트워크 구축이 이제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 오면은 뭐냐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계 각국의 뭐 예를 들어 이웃 나라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도 준비하고 있진 않나요? 적외도 위성을?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섬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 이제 항상 이제 뭐 중국 침공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만 실제로 이제 일전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해저 케이블이 이제 끊기는 상황이. 예. 그러면 대만 전체가 인터넷이 차단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언제든지 해저 케이블을 또 끊을 수 있는 그 그런 해저 위치에 케이블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그렇죠. 그런 인터넷 거죠. 연결이죠. 예. 근데 보니까 뭐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군함들이 그거를 끊고 다닌다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위협이 그런- 항상 그런 위협이 네. 항상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대안이 이제 이런 위성망을 이용하는 거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숫자의 이제 그 위성을 띄워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위성망을 구축하는 것 계획들도 지금 수립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강력한 대규모의 우리가 필요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위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투자비를 도만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숫자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수요와 어떤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정해질 텐데요. 정해질 텐데 뭐 적게는 수백 개, 수백 개. 를 최소한의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뭐 상업적으로라든지 뭐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한 용도로 이제 그 위력을 좀 발휘를 하려면 그래도 수천 개 수준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스타링크의 이런 그 위협이 뭐 위협이라고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위력. 이 위력에 이제 그 가장 이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아, 왜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이제 기술 패권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누가 이제 과학 기술에 이제 앞서느냐에 대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서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위성 쪽은 뭐 사실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냉전 체대 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대 때 사실 이제 위성 쪽에서 엄청난 기싸움이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 그리고 예, 달가냐 그렇죠. 이걸로 싸웠잖아요. 예. 그런 기싸움들이 다 사실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기술과 과학의 어떤 이제 패권 이런 이게 이제 기싸움이 이제 자기 힘겨루기에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건데 그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뭘 발표하냐면은 우리도 12,000개 위성을 띄운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국망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넷이라는데 이제 국망이라고 그래서 국가망을 이제 만들겠다. 12,000개를. 그래서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뭐 하나만 있는 게 또 비슷한 류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 국망을 보게 되면요. 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국망을 보게 되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이제 소위 말한 이제 그 디지털 실크로드 1대1로 네, 1대1로. 결국 중국이 이제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동남아 네.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한 이제 그래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잖아요. 그 전략이 사실은 또 다른 위성을 통해 가지고 자, 이 국망을 이제 구축을 해 놓으면 이 네트워크는 원하는 나라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끔 풀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종속되겠죠. 그렇죠, 중국에 종속되죠. 이게 네. 디지털 실크로드의 전략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위성 사업 가능성을 보고 네. 이렇게 뭐 최대 42,000개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위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아까 제가 빌 게이츠 말씀을 드렸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아까 말씀 텔레데이식이라는 이제 네. 그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네. 예. 한때는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였고 네. 또 한때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네. 부자였고요. 또 거기에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란 말이에요. 예. 그 제프 베이조스도 뭐 모티베이션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조금 늦습니다. 예. 계획은 좀 일찍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서비스는 그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카이프라는 이름으로 스타링크와 똑같은 이제 그 저궤도 위성 통신망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저궤도 위성망이라고 부르면 90년대도 우리가 저궤도 통신망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이제 저지연 이제 지연이 좀 짧죠. 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지연 초고속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이다. 위성 인터넷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우주 초고속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초고속 인터넷 위성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저궤도 위성 초고속 위성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도 이런 이제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요. 근데 계획이 조금 망을 이제 구축하는 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는 2029년에 이제 완성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왜 좀 늦어졌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을 본 거죠. 새로운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양산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로켓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안테나를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런 데 시간을 썼던 것 같고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시장에다 확신을 이제 가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망구축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마존을 어떻게 보냐면 아마존의 생태계를 봐야 됩니다. 아마존은 그냥 유통회사잖아요. 유통만 있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 아마존 회사는 클라우드, 음. 예, 클라우드 굉장히 그죠? 예, AWS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넷플릭스 예, 같은.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지금 저 유통, 그리고 그죠? 콘텐츠. 그 다음에 컨텐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커넥티비티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예. 아마존이 이런 위성망을 구축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 생태계가 다양하게 해서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질문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미국에서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하는데 네. 한국은 못 하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 그 이게 디지털 생명줄인데 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또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재난재해 상황이 돼가지고 통신망이 이제 단절되는 그럴 수 상황들이 있죠. 예. 뭐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LA 지역에 산불, 산불 예. 났을 때 일부 지역이 망이 소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스타링크가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예. 뭐라고 한 거나 보죠. 아, 우리 망을 이용할 수 있다. 아. 예,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우리가 인터넷 무료로. 예. 무료는 아닌 것 무료는 같습니다. 아니고, 예. 예, 광고를 열심히 한 걸로 제가 광고를. 찾아보니까 광고를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딱 각인이 됐겠네요. 그럼 그렇죠. 재난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네, 네. 미국은 항상 이제 약간 땅이 넓다 보니까 네. 항상 그런 이제 재난 재해 상황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머전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저희도 몇 년 전에 뭐 KT 그 아현에 있는 기지국 맞습니다. 화재 났을 때 그 일대 뭐 핸드폰뿐만 아니고 단말기, 결제 예. 단말기도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체 수단이 만일 우리가 이런 대체 수단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 망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재난재해 상황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이런 망의 필요성은 이제 뭐 틀림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네. 이미 이동통신망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성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땅에 잘 깔려 있긴 하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특별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간다든지 네. 특수한 상황에 놓인데 뭐 특히 군에서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이제 뭐 그 전투가 일어난 데는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제 민간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면 이동통신망이 잘 깔리지 않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동하면서 또 그렇죠. 작전을 이제 네. 작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군에서는 항상 위성통신의 필요성을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타링크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이런 망을 지금 당장 가져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논란은 뭐냐면 망 구축 비용이죠. 우리가 일정 규모의 일정한 용량을 갖는 이제 그 저궤도 위성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 아까 이제 뭐 이 망구축 비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기술력이 있느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값싸게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값싸게 만들려면 이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통신 기술로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좀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뭐 강국이고 이제 그동안 뭐 핸드폰도 만들고 기지국도 만들고 뭐 기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잘 이제 리딩을 해왔기 때문에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로켓 기술이라든지 일부 이제 이런 기술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발사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면서 네. 발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발사만. 그리고 스페이스X는요. 네. 스타일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발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아, 네. 펠컨 9에 저희 우리나라 것도 예, 실어서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현재 위성들이 팔콘 9이 실려서 가거든. 돈만 주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데가 위성을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값싸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로켓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망구축하는 데는 위성만 만들어서 네. 다른 민간 기업 로켓에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붙여서, 전략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숙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독자망을 우리도 중국처럼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자망을 구축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전략은 이겁니다. 꼭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구축해야 되는 생각들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유럽의 전략을 한번 말씀. 유럽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도 스타일링크의 위협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미국의 나사가 있으면 유럽은 이제 ESA라고 이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 우주국이 되겠죠. 유럽 우주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EU 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이 위성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돈을 내고 거기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유럽이 쓸 수 있는 독자망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망을 구축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위성망을 유럽의 아이리스와 같은 그 아이리스 2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아이리스 2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든다면은 투자비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들을 또 키우는데 산업들을 또 확장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이제 미치게 되더라고요. 뭐 대만과 같은 나라가 뭐 파트너가 그렇죠. 될 이제 수도 지금부터 있겠네요. 만약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만든다면 대만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또 사실 동남아 많은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인프라가 좋지 않잖아요. 이동통신 인프라가 섬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링크가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데가 필리핀이었고요. 가장 먼저 서비스한 데가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작년에 인도네시아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가장 인프라가 좋지 않은데 가장 쉽게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망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독자망을 이제 연합을 해서 글로벌 라이언스가 망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터넷 접속 못하는 사람과 뭐 지역들이 한 4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40%. 아직도. 예. 아, 네. 그 40%가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망을 통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망이 구축되고 나면 그 망을 가지고서 이제 뭐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산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아까 아마존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네. 그 위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유통망도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OTT 예, 아마존 프라임 예.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 망을 통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글로벌라이즈 못했거든요. 다 거의 뭐 내수의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 사실 보시면 전부 예, 그냥 국내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글로벌화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가 독자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우리가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숫자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위성 간의 충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위성을 올리면 또 나중에는 이제 회수까지도 지금 이제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올린 위성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우주 쓰레기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성이 뭐 자체적으로 뭐 그럼 추락시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서 산화시키기도 하고 또 자동적으로 그 대기 마찰 때문에 이게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가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 떨어질 때 이제 지구상으로 들어오면서 산화 상태를 만들어서 다 이제 없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요새는 어떤 기업도 있냐면요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는 실제로 위성이 수명이 닿을 때 되면 가서 캡처해가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쓰레기 수거 회사 그런 회사들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요. 예.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위성의 숫자를 정말 무한히 많이 쏘아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허가를 12,000개까지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12,000개까지. 예.